황량한 땅에 여기저기 파여있는 구덩이들, 반달 모양 같기도 하고 수박씨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것, 이게 바로 아프리카 사막화를 해결할 구덩이입니다. 네? 사막화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한 게 많지만 일단 이게 어느 지역 얘기인지부터 살펴보면요, 사하라 사막의 남쪽 사헬지대입니다. 이곳은 원래 건조하긴 해도 유목민들이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던 환경이었는데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점점 넓어지는 걸 막지 못하면 사헬지대 아래에 있는 조금 더 비옥한 사바나 기후 지역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사헬지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노력 중 하나가 아까 봤던 반달 모양의 구덩이들입니다. 여기에 물을 가둬서 사막을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 일리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사헬 지역은 강수량이 한 250mm 이하,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은 빗물을 모이게 물을 가둔 다음에 그 주변에 물을 줄 필요 없이 물이 있는 주변에서 식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이 좀 낙후된 지역,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가장 저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덩이를 파는 건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쓰여왔던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 관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에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빗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걸 극대화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구덩이를 파두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저 작은 구덩이를 파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반달 모양의 큰 구덩이를 파는 것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달 모양으로 파는 걸까요? 경사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그 흙으로 반원형 둔덕을 만들어두면 이게 제방 역할을 해줘서 빗물을 가둬둘 수 있고 땅을 타고 흐르는 물들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A자로 생긴 도구를 이용해 반원을 그린 다음 삽이나 곡괭이로 땅을 파줍니다. 그 흙을 쌓아 둔덕을 만들어주고요, 구덩이에는 작은 구멍들을 더 내서 물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 구멍 속과 구덩이 주변에 나무나 작물을 심어 녹지를 조성해가는 겁니다. 식물이 어느 정도 커서 녹화가 되면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모래가 날라와서 구덩이를 또 메꿔줘요. 그게 어느 정도 식생이 녹화가 됐다는 얘기겠죠. 다른 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구덩이를 새롭게 조성을 해서 조림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사실 반달 모양 구덩이를 활용한 아프리카의 녹지화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아프리카 연합이 진행해왔습니다. 사헬지대 숲 조성 프로젝트에서 반달 모양 구덩이를 이용해 500만 헥타르의 땅과 약 2억 그루의 나무를 복원했다고 하고요. 또 UN 세계 식량 계획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10년 동안 총 23만 3천 헥타르의 땅을 녹지화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이상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대요. So what these communities in this village who used to receive food for free, unconditional food, are doing with us is to use the labor that they have to come and work on this land to make sure that this land is reclaimed and they are able to get food, pasture for the livestock. 그런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하라가 녹지가 되면 아마존이 사막된다더라. 갑자기 아마존?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바다 건너 있는 아마존과 상관이 있다는 게 의아해서 찾아봤더니 아마존 열대우림을 유지하는데 사하라 사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에는 폭우가 많이 내리는데 이게 토양에 든 영양분인 미네랄까지 다 씻어가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존의 우림은 외부에서 영양분이 따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가 없는데요. 이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사하라 사막에서 아마존으로 불어가는 거대한 모래바람입니다. 모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아마존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거죠. 이렇다 보니 녹화가 이뤄져서 사하라 사막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혹시 아마존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매년 사막화로 변해가는 면적이 약 600만 헥타르에 이르거든요. 사헬 지역에서 2014년부터 한 10년 가까이 녹화 사업을 해도 이 사막 지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면적은 불과 20만 헥타르밖에 안 되는 거죠. 사하라 사막 전체에 비하면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지역에 녹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발생한 미네랄 성분들이 아마존 열대우림 쪽으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막지대를 녹화함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보다는 사막화로 변해가는 면적은 너무나 넓은데 인간의 힘으로 사막화를 억제하는 그 능력이 너무 작다 이 점을 걱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달 모양 구덩이만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는 만큼 이런 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면적의 약 3분의 1이 추가적으로 사막화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어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지역에서 매우 심한 가뭄 혹은 홍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어쩌면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르는 만큼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을 제작한 김지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